본격적인 뉴스 브리핑 전에 만납니다. 뉴스 전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자, 아침 인사 해주시는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2109 끝번호 쓰시는 분이 안녕하세요. 간만에 아침 인사 드리네요. 방학이 되니까 애들과 같이 흐트러지네요. 크크크. 방학아 어서 끝나버려라. 야, 아이들이 들으면 굉장히 서운하겠군요. 네, 저희 어릴 때 방학이었을 때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 갖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는데. 네.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은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용희님은 전민기 팀장 인물이 훤하네요. 네. 지금 보는 라디오로 방송을 즐기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전민기 팀장 미남이죠. 그 젊은 시절에 배용준 씨가 떠오른다라는 분들이 10분 중에 1분 정도 있고 나머지 9분은 하하씨 닮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네, 뭐 보시기 나름입니다. 해외 청취자가 또 새로운 분이 등장했군요. 네, 이정민님인데 미국 세크라멘토입니다. 올겨울에는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오네요. 오늘까지 비 오고 주말에 또 온다네요 하셨는데, 와, 미국도 이제 여러 곳에서 보내주시니까 참 신기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수도라고 저희 제작진이 알려주네요. 이 세크라멘토는 사실 저는 농구 때문에 익숙해요. 킹스. 예. NBA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테고요. 새벽 출근하고 있는데 버스 안은 저마다 삶의 터전으로 출근하느라 10,000원이네요. 오늘 하루 모두들 파이팅! 7934님이 아침에 인사해 주셨습니다. 이 아침 열심히 살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뉴스 전해드리죠.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아시다시피 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 헤드라인 있고요. 거기에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의 습격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와 합계 출산율에 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모든 신문 모든 매체에서 일면에 이 두 정상의 만남을 다루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260일 만에 만났습니다. 네, 어제 첫 회동과 친교 만찬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노이 공동성명의 내용이 사실상 결정됐을 공산이 크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처음에는 사실 좀 긴장한 듯 두 사람 다 조금은 경직된 표정이었는데 그 이후에 뭐 악수하고 가벼운 스킨십 하면서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회담이 더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김정은 위원장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가 되면 비핵화 평화체제 담판의 결과물이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이 관련 헤드라인 살펴보자. 한국일보입니다. 북 경제 돕겠다. 불신 오해 닫겠다. 앞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발언, 뒤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야기입니다. 네. 한겨레도 다루고 있죠. 260일 만에 재회, 냉전의 종언 결단만 남았다라고 정했네요. 자, 이런 와중에 조선일보는 그 일면에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이 습격당했다라는 뉴스를 싣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 토픽에도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데 조선일보가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당했다라는 제목으로 관련 기사 실었습니다.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 있는 북한 대사관이 지난 22일에 괴한의 습격을 받아서 직원들이 몇 시간 동안 감금됐던 것으로 어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 괴한이 침입했고 직원들 결박하고 입을 막은 채 4시간 이상 감금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여직원 한 명이 몰래 탈출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괴한들이 도주했는데 이 중에 한 사람이 그 김정일 그 예전 국무위원장의 배지를 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한들 안에 북한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추정되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컴퓨터 같은 정보기기가 도난당했고 직원 3명은 다쳤습니다. 대체 왜 누가 침입했는지 궁금한데 이 범행 동기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22일에 있었던 일이면 거의 일주일 전 일인데 이제서야 지금 알려지게 된 것이고요. 네.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북한 대사관이 습격당했다라는 뉴스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사실 이 뉴스가 참 뒤로 밀렸어요. 저도 어제 한참 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어대황, 어차피 대표는 황교안. 맞습니다. 황교안 후보가 결국 신임 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예, 황교안 후보가 50% 득표율로 선출됐고 사실은 2위 싸움에 더 관심을 많이 가졌죠. 오세훈 전 시장이 31.3%로 2위했고 김진태 의원이 18.9%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고위원회는 조경태, 김광림, 김순례 의원 그리고 정미경 전 의원이 당선됐고요. 또 관심 모았던 청년 최고위원회는 신보라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전당대회 결과를 바라보는 신문사들의 논조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경향신문은요. 황교안 한국당 새 대표의 우파 대통합 이룰 것
모습이라고 뽑았고요. 기사 제목 바로 밑에 5.18 망원 김순례 최고위원 당선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동아일보는 한국당 새 대표 황교안 문재인 정권 맞서 전투. 같은 사안을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뉴스 뭐 내용이 참 많죠. 5.18 망원 관련해서 그 징계 회부됐던 김순례 의원이 지금 최고위원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 문제라든지 또 황교안 신임 대표 이후에 자유한국당의 모습 이런 내용들 또 전당대회 이모저모 잠시 후에 있을 여의도 TMI에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전문가죠. 우리 박순봉 기자가. 그렇습니다. 박순봉 기자 아침 일찍 와가지고 뭔가를 준비하고 있던데요. 쾌합니다 지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끝으로 중앙일보 기사 볼까요? 0.98 한국 작년 출산율 0명대 추락 소련 해체 통일 독일 때나 있었던 일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이 지금 0명대 시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채 한 명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이라는 게 여성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고 보통 이제 인구 유지에 필요한 합계 출산율을 2.1명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반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수치입니다. 출산율 0명대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게 한 2번 정도 있습니다. 1992년 소련 해체 때 그리고 1990년 독일 통일 때. 그러니까 체제 붕괴라든지 급변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우리는 아무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현상 겪고 있고요. 네. 마카오나 싱가포르가 이제 1명 미만 기록하고 있는데 도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유일한 0명대 국가가 된 겁니다. 진짜 이 출산율이 심각하게 낮아지고 있군요. 예. 네. 자 이렇게 신문 헤드라인 살펴봤는데요. 조금 전에 그 부모님들이 한 학부모님이 그 빨리 개학했으면 좋겠다라는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5882님의 단문자입니다. 선생님이 미치기 직전에 하는 게 방학이고 엄마가 미치기 직전에 하는 게 개학이랍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전민기 팀장 배용준 씨와 하하 씨 사이에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더니 서현아님이네요. 새싹이신데 배용준이라니 보는 라디오도 하나요? 어디서 보나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저 고릴라 어플 다운받으셔서 보는 라디오 즐기실 수가 있고요. 또 유튜브에 접속하시면 곤유브 지금 생방송을 영상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전민기 팀장의 얼굴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나 고릴라로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군요. 실물보다 너무 안 나와요. 일단 짜증이 그래도 날 정도. 카메라 보고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그래도. 네. 자, 헤드라인 다 살펴봤으니까 이제 인터넷 뉴스 토픽 좀 살펴볼까요? 네, 만찬 메뉴인데요. 이 북미 정상회담의 정상들이 만났을 때 빅데이터 상에서 늘 음식에 대한 관심사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어제 역시나 신규 만찬에 어떤 음식이 올랐는지 궁금해하셨는데 햄버거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의 음식이 조화롭게 2개씩 나왔죠. 그러니까 다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하고 아보카도 샐러드, 그다음에 새우 칵테일하고 채끝살 구이랑 배속김치가 나왔습니다. 이 배속김치는 배 속살 파내고서 그 안에 김치 넣은 건데 이게 2000년하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메뉴에 올랐던 거고요. 네. 그다음에 디저트는 초콜릿 케이크하고 수정과 나왔습니다. 1차 북미 정상회담 때는 10개 음식이 나왔었거든요. 메뉴가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이번 만찬에 앞서서 백악관에서 슈퍼 심플하게 조정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역시나 가장 궁금한 건 맛인데 참 우리가 평생 맛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찬 메뉴가 단촐했다라는 토픽이 있었고 다음 토픽은 미즈 신혜영. 네. 예. 북한의 1호 통역관이 바뀌었죠. 그렇죠. 이 사실을 일단은 백악관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백악관이 먼저 전했고요. 이 기자단한테 김 위원장의 통역관으로 미즈 신혜영이 만찬에 배석한다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김주성 통역관 말씀해 주신 대로 남자 통역이었는데 맡아왔었고요. 아직까지 신혜영 통역관에 대해서는 국내에 알려진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역은 지난 1차 정상 때와 같이 이현향 미 국무부 소속 통역국장이 맡았습니다. 굉장히 지난 1차 회담 때도 관심 많이 받았던 분이고 현재 모든 것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의 관심사라는 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혜영 통역관 뭐 지금 파란색 그 정장을 입은 모습이 김정은 위원장 바로 뒤에서 계속해서 통역하는 모습 화면에 많이 잡히고 있는데 뭐 이 두 정상의 모습이 보일 때마다 계속 보이겠죠. 그리고 이연향이라는 인물 트럼프 대통령의 통역관인데 뭐 1차 북미 정상회담 때도 맞습니다. 굉장히 화제를 모았던 인물이고요. 자 다음은 김건우라는 토픽 한번 볼까요? 자 김건우. 이게 누구냐면요. 올 시즌 그 월드컵 1500m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500m 은메달 1개 획득한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의 핵심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가 선수촌 규정 위반으로 국가대표 자격이 박탈됐어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진천 선수촌에서 무단으로 여자 선수 숙소동으로 들어간 게 적발됐는데 선수촌에서 퇴출당하면서 김건우의 국가대표 자격도 같이 박탈됐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가깝게 지내던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 동료 만나기 위해서 여자 숙소동에 들어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촌 규정상 남자 선수가 여자 숙소에 드나드는 게 아주 엄격히 금지가 됩니다. 네. 지난달에는 이 체조 남자 국가대표 선수가 여자친구 몰래 선수촌에 데리고 들어와서 또 파문이 있었거든요. 이 진천 선수촌이 심석희 선수가 폭행을 당했던 바로 그곳인데 네. 불미스러운 일이 또 발생하면서 부실한 관리 체계가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평창 동계올림픽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진천 선수촌을 방문했었죠. 이때 심석희 선수가 나타나지 않아서 다들 그렇습니다. 의구심을 예. 가졌었는데 그때 이제 폭행이 있었던 곳이고 아무리 그 실력이 좋은 선수라고 하더라도 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면 이렇게 지탄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네. 꼭 명심을 해야겠습니다. 무리를 일으킨 쇼트트랙 선수 김건우 선수 이름까지 인터넷 뉴스토픽에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